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자퇴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암기식, 객관식 교육이 너무 싫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나의 그 학업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를 막 혼자 나름 몇 개월을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제 연습장에다가 이제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국영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예체능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미술은 미술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음악은 음악회를 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하면 좋겠고,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개월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한 번은 말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떨렸어?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계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 이제 밤 한 10시에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밤 10시 정도에 이제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네.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고 이렇게 매일 외우듯이 하는 공부가 공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쳐도 좋으니 그냥 제 나름의 공부 계획을 세워서 혼자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분이 진짜 30분이 되도록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할 일들을 하시면서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이렇게 계속 기다렸죠. 무슨 대답을 하시나, 혼내시려나 계속 기다렸는데 대꾸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나왔죠. 이거는 쌀도 먹히지 않는 얘기구나. 그러고는 이제 이것은 부모님의 허락이 뭐 이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를 이제 깨닫고는 바로 포기했죠. 네, 바로 포기하고 사실 나머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순응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 확인하고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그래도 학생회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입시 제도에 맞춰서 굉장히 좀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자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요. 네네.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때 사회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특강을 듣다가 좀 제가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여성단체에서 이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구에서 3년 정도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 잘 모르고 들어왔죠.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주제가 사실 내가 학부모나 교사가 아니어도 사실 내가 그 초중고를 나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교육의 수혜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 경험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나라 교육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사실 암기식, 객관식 시험 저는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사실 대학 교육도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초중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은 그때 이제 사회학 공부를 제가 사회학과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도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학문. 네, 그것에 이제 좀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이제 그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수업들을 많이 듣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직업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일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좀 내가 좋은 시민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내가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시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시민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직업을 그렇게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했던 것은 이제 여성단체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몰랐던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배웠던 시간이었고, 네, 되게 즐겁고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말씀하신 질문은 사실 제가 계속 그 미혼의 30대로 그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늘 저의 핸디캡이라고, 나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미혼이다. 이제 그것을 좀 초반에 한 3, 4년 정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임하거나 뭐 1박 2일 어디 워크숍을 가거나 할 때도 이제 회원들 보시기에도 저를 좀 신기해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젊은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사귈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막 3년째, 4년째 일을 하고 있을까? 저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뭐 고마운 마음, 뭐 좀 대견한 마음도 있으시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정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것이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될까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민정쌤이 하셨던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꼭 학부모여야만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 학부모들의 고민, 또 학생들의 고민, 또 학교 현장의 고민들을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바라보고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한번 격려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위안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학부모는 아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초중고 대학을 다 나온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 시절에 겪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현장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바뀐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 암기식, 객관식 그 상대평가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이나 또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 문제에서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 부모가 된다고 하면 자유롭지 않을 사람인 것이고, 제가 과거에 학생으로서 가졌던 나는 이런 공부는 탈피하고 싶어, 정말 탈출하고 싶어 느꼈던 그 고민들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저 같은 미혼의 실무자들, 저희 지금 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얼마든지 이 운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신 거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중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거였든 현재였든 미래이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오랫동안 실무를 했고 또 이제 대표의 자리에서 또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가 아닌 분들, 또 교사가 아닌 분들, 그런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더 많이 또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연쌤은 따스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따스함이 있어. 네. 그리고 되게 소녀 같은 그 감수성도 있어요. 사실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정장군이다라는 사실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좀 대범해 보이기도 해요. 정지연쌤은 이렇게 항상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좀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장군이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소녀처럼 되게 따스한 감성이 또 있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모든 매사에 좀 지혜롭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좀 대처하실 줄 아는 그런 품과 그런 성품을 좀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기도 좋고, 상근자분들하고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좀 빈틈없이 최대한 좀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회원들이 저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교육부 국가 수준의 어떤 어려운 과제를 붙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을 사실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선택과 집중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들이 없고 되게 사소한 일이고 되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아이들의 삶이나 또 학부모나 교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들이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참 쉽지 않은데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10년 플랜을 세우는 그런 논의들을 이제 내부에서 많이 하고 또 시민 경청회를 하면서 또 우리 후원자들의 설문조사를 이제 받는다거나 또 현장에서 또 의견을 발표하고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시간들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 사실 굉장히 많이 집중을 좀 해왔고 또 우리 회원들과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일들 저희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1인 시위, 거리에서 하는 문화제, 다양한 퍼포먼스들,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저희만큼 많이 하는 단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진짜 거리로 나가서 다 해볼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다 이렇게 충분히 못했던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의 어떤 낡은 인식들을 바꾸는 일들, 오래된 우리의 어떤 관성과 관습에 젖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낡은 인식들을 바꾸는 일들을 좀 우리 단체가 국민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시민들과 또 저희 상근자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온다는 신념과 확신 아래 우리가 열심히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네. 저도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심는 나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이 운동이 진짜 성공할 것인지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또 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저희 단체의 후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떤 의지와 또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함께 연대해가면서 우리 운동을 같이 이렇게 잘 꾸려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차별하지만 넌 잘났냐 나도 특별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